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는 먼저 말을 만납니다. 알람을 끄고 확인한 메시지 한 줄, 오늘도 화이팅. 그 짧은 문장이 하루의 색을 바꿉니다. 반대로 밤새 도착해 있던 무심한 한마디는 마음 한쪽을 오래도록 눌러놓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눈 인사, 편의점 계산대에서 오가는 말, 회사 단체 채팅방의 반응 하나. 모두 소리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의 공기는 말의 결을 닳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말 속에서 일하고, 말 속에서 사랑하고, 말 속에서 실수합니다. 회의실에서 아이디어를 내고 돌아오는 길, 누군가의 좋다, 같이 밀어보자는 말은 등을 떠밉니다. 그건 좀 아닌데라는 말은 무릎에 모래주머니를 채웁니다. 연인의 괜찮아, 천천히라는 말은 시간을 느리게 만들고 왜 늘 그 모양이야 라는 말은 시간을 갑작스레 겨울로 바꿉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하루를 기후처럼 지배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말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관계를 바꿀까요? 왜 어떤 말은 다리를 놓고 어떤 말은 벽을 세울까요? 우리는 그냥 한마디였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 한마디는 상대의 세계관, 나에 대한 기대, 우리 사이의 규칙까지 흔듭니다. 말은 감정을 싣고 판단을 드러내고 미래의 행동을 예고합니다. 한 문장이 방향 지시등이 되어 관계의 다음 코스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말 없이도 서로를 이해한다고 믿지만 막상 침묵은 자주 오해를 키웁니다. 설명되지 않은 침묵은 상대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해석은 대개 불안한 쪽으로 기웁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확한 한마디가 길어진 추측보다 친절합니다. 지금 피곤해서 대답이 짧을 거야. 이 말 하나가 불필요한 상상을 멈추게 하듯이요. 오늘 철학 시간에서 우리는 거창한 이론을 늘어놓기보다 이런 일상의 장면들 속에서 질문을 시작하려 합니다. 말은 과연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드러내는 방식일까요? 내가 고른 단어들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거일까요?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철학은 이 질문들을 좀 더 천천히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이야기의 목표는 단순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왜 인연을 바꾸는가를 어렵지 않게, 그러나 가볍지 않게 풀어보는 것.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언어가 어떻게 관계를 만들고 때로는 망치며 다시 고칠 수 있는지를 살피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당장 시도할 수 있는 말의 습관 몇 가지를 제안 드릴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오늘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로 건넬 말은 무엇일까요? 업무 채팅방에, 가족의 식탁에, 거울 속의 나에게. 이 영상은 그 한마디를 고르는데 필요한 작은 나침반이 되려 합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그 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멈추어 바라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왜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어떤 말은 관계를 갈라놓을까요?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킬 뿐인데 어째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심지어 삶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을까요? 철학은 이런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일까요? 아니면 인간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방식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거울이 단순히 비추기만 하는 것이라면 말은 조금 다릅니다. 말은 단순히 마음을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마음을 빚고 관계를 구성하며 나와 세계를 정의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히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열어주고 그 사람이 자기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힘을 행사합니다. 반대로 넌 절대 못해라는 말은 가능성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새롭게 짓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철학적 의문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단순히 현실을 전달하는가? 아니면 현실을 만들어내는가? 이 질문은 언어 철학에서 오래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일상적인 말 속에서조차 우리는 묘사와 창조 사이를 오가고 있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고 말로써 영혼을 돌본다고 믿었습니다. 즉, 말은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는 것이지요. 말하지 않고는 진리에 다가설 수도 인간다움을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세계도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가령 설레다라는 단어가 없는 언어권에서는 그 감정을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없으면 경험도 선명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우리의 세계관을 규정하고 삶의 풍경을 형성합니다. 또 다른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이 세계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은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은 단순히 생각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자체라는 표현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쓰는 말은 곧 내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지표입니다. 이러한 사유들을 돌아보면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한 문장은 소리가 아니라 행위이며 현실을 짓는 사건입니다. 말은 다리를 놓을 수도 있고 벽을 세울 수도 있으며 때로는 길을 열 수도 있고 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말은 관계의 가장 중요한 건축 재료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말은 단순한 소리를 넘어 사람의 관계를 바꾸는가? 아마 답은 이렇습니다.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는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속 세계를 새롭게 짓기 때문입니다. 말은 의도를 실어보내고 감정을 전염시키며 미래의 방향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말은 늘 관계적이고 동시에 존재론적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조차 철학적 사건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세계를 드러내고 관계를 짓는 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언어로 세계를 만들고 어떤 언어로 관계를 짓고 있을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말의 큰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 힘을 더 깊이 이해하려면 철학자들의 사유를 빌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철학자들은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와 밀접히 얽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세 명의 철학자를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소크라테스는 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오로지 대화였습니다. 그는 광장에서, 시장에서 젊은이들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이 단순히 정보 전달 수단이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고 영혼을 돌보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가 자주 사용한 방식은 삼파술이라 불렸습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그 안의 모순을 드러내며 더 깊은 깨달음을 낳도록 돕는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진실함과 성찰이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생각해 봅시다. 친구와의 대화에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해? 라는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내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이 진심 어린 탐구라면 직원은 스스로의 판단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대화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말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생각을 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을 지닙니다. 진실한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길입니다.
20세기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말,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는 언뜻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단어와 문장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정을 설명할 단어가 없다면 그 감정은 흐릿하게만 경험됩니다. 한국어의 한이라는 단어를 외국어로 완벽히 옮기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은 그 감정을 더 분명히 경험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그 세계를 충분히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말은 단순히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생각의 가능성을 결정하는 틀이 되는 것이지요. 비트겐슈타인의 통찰은 일상에서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 세상은 그만큼 넓어집니다. 무지개라는 단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단순한 세계띠였지만 단어를 배운 순간 그것은 특별한 현상으로 자리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공감이라는 단어를 알기 전에는 단순히 내 마음을 이해해라고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감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나면 우리는 상대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또한 언어가 사회적 규칙 속에서 작동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가 특정 상황에서 어떤 말을 사용할지, 어떤 말이 적절한지 모두 문화와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수고했어라고 말하는 것과 직원이 상사에게 같은 말을 건네는 것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언어는 단순히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이지요. 결국 비트겐슈타인은 말이 곧 세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 우리의 세계는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 넓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더 풍요로운 세계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독일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다소 시적이지만 깊은 함의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어 속에서 존재하고 언어를 통해 자신을 드러내며 언어 안에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느끼는 기쁨, 슬픔, 분노, 사랑은 언어로 표현될 때 비로소 자리 잡습니다. 말하지 못하면 그것은 흐릿한 감정으로만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을 살게 됩니다. 나는 외롭다라는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외로움은 단순한 느낌을 넘어 구체적인 경험이 됩니다. 언어는 우리의 존재를 담아내는 집인 셈입니다. 하이데거는 또한 언어를 통해 인간은 세상과 관계 맺는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라고 말하는 순간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드러내고 동시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다시 말해 언어는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세월 함께 살아도 사랑해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언어라는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말은 관계의 집을 짓는 벽돌입니다.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 있어도 언어로 표현되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이데거의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찰을 남깁니다. 내가 어떤 말을 쓰느냐가 곧 내가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이 많은 사람은 불평과 원망의 세계에 살고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감사와 격려의 세계 속에 삽니다. 언어는 단순히 세상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성하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 비트겐슈타인, 하이데거 세 철학자의 관점은 시대와 맥락이 다르지만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행위이며 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짓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 영혼을 돌보는 길을 보여주었고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우리의 세계를 규정한다는 통찰을 남겼으며 하이데거는 언어를 인간 존재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세 관점은 모두 우리가 무심히 내뱉는 말 한마디가 단순한 소통을 넘어 삶의 방식과 관계의 질을 바꾸는 사건임을 일깨웁니다. 이제 우리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직장에서 수고했어라는 말은 단순히 격려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관계를 지켜주는 벽돌입니다. 가족에게 고마워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서로의 세계를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친구에게 괜찮아, 너라면 할 수 있어라고 건네는 말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함께 여는 창문이 됩니다. 철학자들의 사유는 결국 이런 메시지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곧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세계를 만들며 어떤 관계를 이어갈지를 결정한다. 그러니 내일 아침 또는 오늘 밤 당신이 건넬 첫 번째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철학을 일상에 실천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들은 대부분 너무 익숙해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적 시선을 비추어 보면 사소해 보이는 말이 사실은 삶과 관계를 빚는 중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인연이지만 그만큼 말이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집에 돌아와 무심코 던진 밥 먹었어? 라는 말과 오늘 하루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라는 말은 닮은 듯하지만 울림은 다릅니다. 후자의 말은 단순히 사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돌본다는 메시지를 담습니다.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것은 사랑하는 이가 들어설 수 있는 관계의 집을 짓는 언어입니다. 반대로 왜 이것밖에 못했어? 같은 말은 벽돌 대신 벽을 쌓습니다.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사이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내 입술에서 나온 말이 집을 지을지 벽을 세울지 결정하는 순간 말이지요. 회의 자리에서 동료가 발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라는 말은 실수를 낙인 찍어 관계를 흔듭니다. 그러나 긴장했을 뿐이야. 핵심은 잘 잡았어라는 말은 동료에게 다시 시도할 힘을 줍니다. 비트겐슈타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들은 단순히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가능성을 열거나 닫습니다. 넌 잘할 수 있어라는 말은 가능성의 세계를 확장시키고 넌 절대 못해라는 말은 가능성의 지평을 가둡니다. 직장이라는 협력의 공간에서 말은 서로의 세계를 넓히는 도구이자 관계의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입니다. 친구와 연인에게 하는 사소한 말은 곧 내가 상대를 어떤 존재로 바라보는지를 드러냅니다. 너라면 믿을 수 있어라는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관계의 기반을 쌓는 행위입니다. 반대로 넌 늘 그렇잖아라는 말은 과거의 실수를 현재로 끌어와 상대를 규정해버립니다. 소크라테스의 관점에서 보자면 대화는 영혼을 돌보는 일입니다. 상대의 가능성을 끌어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말은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비추는 철학적 행위입니다. 그러니 연인에게 건네는 괜찮아, 천천히 해도 되라는 말은 그 사람의 현재를 인정하고 미래를 열어주는 철학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카페에서, 편의점에서 우리는 수많은 낯선 사람을 만납니다. 계산대에서 수고 많으세요 라는 말은 상대방의 하루를 가볍게 덮어주는 담요와 같습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말은 서로의 세계가 잠시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낯선 이와의 짧은 대화조차 우리의 세계관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무심함과 불친절의 언어를 고르고,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은 작은 친절의 언어를 선택합니다. 결국 내 말은 내가 어떤 세계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가 종종 잊는 것은 자신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라고 되뇌면 그 말은 자기 가능성을 좁히는 족쇄가 됩니다. 그러나 괜찮아, 조금 늦어도 돼, 나는 배워가는 중이야 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줍니다. 하이데거의 말처럼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내가 스스로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원망과 불신의 말로 가득한 집은 어둡고 답답합니다. 그러나 격려와 희망의 말로 채운 집은 밝고 따뜻합니다. 결국 자기 자신과 맺는 인연도 말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짓는 행위입니다. 가족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낯선 이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내가 건네는 한마디가 벽이 될지 다리가 될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작은 실천은 간단합니다.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단어를 고르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관계는 달라지고 세계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눈 말의 사례들을 돌아보면 하나의 분명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말은 단순한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짓는 힘이며, 그 관계가 곧 우리의 삶을 형성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말은 순간의 기분을 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마디의 격려가 누군가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한마디의 비난이 평생의 상처로 남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말일 뿐이라고 가볍게 여기지만 사실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행위입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 되풀이되고 태도 속에 스며들며 인연의 모양을 바꾸어 놓습니다. 철학자 하이데거가 말했듯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가 곧 내가 어떤 집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불평과 비난으로 가득한 언어를 쓰는 사람은 그만큼 불평과 비난의 집에 거주합니다. 반대로 감사와 격려의 말을 자주 쓰는 사람은 감사와 격려의 집을 짓고 살아갑니다. 말은 곧 우리의 삶의 공간을 짓는 벽돌인 셈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도 되새겨 볼 만합니다.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자주 쓰느냐에 따라 세계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예컨대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습관처럼 쓰는 이는 이미 자기 가능성의 문을 좁혀버립니다. 그러나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을 선택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가 열립니다. 말은 단순히 현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지평을 넓히거나 좁히는 힘입니다.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대화의 가치는 또한 중요합니다. 그는 진실한 대화를 통해 영혼이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말이 진지하고 성찰적일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깊어집니다. 결국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직결됩니다. 거짓된 말, 무책임한 말, 남을 해치는 말만 내뱉는 사람은 결국 그렇게 기억되고 규정됩니다. 반대로 진실하고 따뜻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말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에 도달합니다. 말은 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힘입니다. 나는 내 언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만나고 스스로를 규정합니다. 내가 사용하는 말이 곧 나라는 사람의 윤곽을 그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문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나의 언어는 어떤 집을 짓고 있으며 그 집은 누구를 맞이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심코 던진 말들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남았을까요? 혹시 벽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다리가 되었을까요? 작은 말 하나가 누군가의 하루를 무너뜨릴 수도 빛나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복잡한 이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학은 삶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조금 더 깊이 바라보라는 요청입니다. 말 앞에서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단어 하나를 더 신중히 고르는 일. 그 작은 실천이 곧 철학의 시작이자 더 나은 삶을 짓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은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삶을 형성합니다. 그러므로 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와 직결된다. 이것이 언어가 남긴 가장 중요한 철학적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오래 남는 것은 따뜻한 한마디 혹은 차가운 한마디입니다. 말은 순간의 소리가 아니라 관계를 바꾸고 삶을 빚어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언어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본질과 연결된 힘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넬 첫 번째 말은 무엇일까요?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그 말은 단순히 입술을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인연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른 단어 하나가 다리를 놓기도 하고 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적 성찰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조금 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일, 그것이 바로 철학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가장 쉬우면서도 깊은 길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멈추어 나의 언어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비춰보십시오.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는 곧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